안녕하세요, 여러분. 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왜 달러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기축통화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축통화의 본질과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기축통화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와 금융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돈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사려면 원화를 사용하면 되지요. 베트남에서 수박을 사려면 베트남 화폐인 동화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거래를 할 때는 원화나 동화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기준이 되는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지요. 이때 기준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 부릅니다. 이렇듯 기축통화는 무역결제, 투자, 외환 보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현재의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기축통화의 개념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에는 화폐에 포함된 귀금 속의 중량을 따져서 거래가 되었지요. 화폐가 규격화되었고 화폐의 중량과 가치가 고정되었으므로 중량으로도 거래가 되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폐는 보편적으로 귀금 속으로 인정받았던 금과 은을 이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인도와의 무역에서 향신료나 비단 등을 구매하는 결제 대금으로 활용되기도 했지요. 실제로 인도 해안지방에서 상당한 양의 로마 은화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중국 원나라에서는 교초라고 하여 원나라 조정이 보유한 일정량의 은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교초는 고려나 그 밖의 몽골 제국의 번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니 그 당시의 기축통화라 할 수 있지요. 교초는 은 태환권이었기에 은의 보유량과 연동해서 신중하게 발행해야 하였으나 원나라는 방대한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은의 보유량을 무시하고 남발하여 물가폭등을 불렀고 경제와 정부 재정이 붕괴되어 망해버렸지요. 유럽의 경우 중세에는 동로마 제국의 솔리투스 금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두카트 화폐가 애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여 막대한 은을 약탈해왔고 은으로 만든 스페인 달러가 유럽 내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대 시대에는 네덜란드의 플로린이 유럽 전체의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지요. 이후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주요 기축통화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은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 영국 파운드화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파운드화를 마구 발행하여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내주게 되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도입되며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중심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금 보유량의 70%를 차지하며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 일방적으로 금 태환이 정지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와 함께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금 태환을 대체하면서도 자국 달러의 교환 가치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장할 각종 국제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지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메커니즘입니다. 1974년 1차 오일 쇼크로 어려웠던 미국은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부 장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 파이살 국왕과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담판의 결과 원유 가격의 책정 단위 및 그 결제화폐를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하기로 정하는 군사 경제협정을 맺게 되지요. 이러한 달러 독점 거래 정책을 1975년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에너지 거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국제 경제 질서에서 미국 달러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당시에는 아예 대체 불가능한 결제 수단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신뢰와 직결되지요. 다음으로는 발행국의 경제력이 강해야 하지요.
또한 유동성이 풍부해 국제적으로 널리 거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 발행국은 국제무역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통화를 공급해야 하기에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인한 통화 가치의 하락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여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960년대 초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제기한 이론으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른답니다. 결국 기축통화 발행국은 국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동시에 통화 가치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국제무역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기축통화로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축통화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기능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리 원화를 많이 보유하여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유로, 중국 위안화 등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기축통화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다극화와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축통화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축통화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국제 경제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